오늘은 어떤 종목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는지 그 특징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볼까요? 먼저 메가MD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 주목받고 있는 게 장 초반부터 있었죠. 흡수 합병 결정 소식인데요. 계열사인 MD&P가 그 대상이고요. 이 기업은 메가스터디 자회사인데요. 앞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그동안 빠졌던 걸 생각하면 최근 2달간의 그 하락분을 메우는 그 정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12%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긴 윗꼬리가 달려있네요.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최근 1년 사이 최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전거 관련 좀 볼까요? 오늘 모처럼 만에 자전거 테마주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전거 혁명을 이루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면서요. 서울시의 교통체계를 자전거 그리고 보행 우선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간만에 이 두 종목이 뛰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고요. 삼천리 자전거가 굉장히 강하네요. 16%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7,560원 수준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 뚜렷한 매기가 없는 것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알톤 스포츠 이 시각 현재 7%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 맥을 못 쓰는 두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죠. 제 주변에서도 일본 여행 취소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인터넷에 꽤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수치로도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지금 여행주, 항공주 이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더 걱정이 되는 게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2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면서요.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고요. 제주항공이 2.7% 낙폭, 하나투어가 더 밀리네요. 4% 넘는 마이너스권으로 전개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52주 신저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국계 순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였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수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 다시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좀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죠. 사실 그동안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의 실제 주인이 카카오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카카오였는데 이게 뚫린 거죠. 올 초에 인터넷은행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여기에다가 그 이후에 좀 발목을 잡았었던 카카오M에 대한 문제도 해소가 되면 며칠 전에 해소가 되면서요. 이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통과 기대감이 이번 달 말에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국 테마주라는 것이 다시 불을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조정을 거쳤다가 이 종목들이 다시 크게 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 보면 시장이 좀 힘이 없을 때 강했다가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쉬었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되거든요.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체크하겠습니다. 모나미 이 시각 현재 9%의 강세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볼까요? 이거 참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이네요.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러브콜 보내고 있고 오늘은 특히 외국계 순매수가 전해지면서 동시에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 한 30%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3.3%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지금 강한데 더 갈 수 있는 건지 올라타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의견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고회사인데요. 유아나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캐릭터일 것 같아요. 유후, 신비, 유후와 친구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IP인데 이것을 활용해서 다각도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꾸준히 전해집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호평도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주목받는 게 부동산 이슈인데요. 부동산 가치가 지금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덤이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시간에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애국 테마주부터 볼까요? 최근 유니클로 매장 다녀오신 분들이 실제로 한산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 등도 판매가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실제로 수치로도 잡히고 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도 좋은 것인지 특히 오늘 제가 앞서서 체크한 종목이 모나미하고 신성콩상이었잖아요. 근데 탑10이라는 이 브랜드하고 모나미 볼펜이라는 이 매출이 어떻게 잡힐까라는 것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 애국 소비주라고 불리우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변동성이 급격하게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시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점점 그 동력 자체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운인주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소비 자체가 어떻게 정말 기업에게 이런 이익으로 돌아가지? 이러한 의문감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감정적으로 사실 맨 처음에 불매운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제 이 애국 소비주, 즉 이 감정적인 투자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는 매매의 관점에서 상당히 접근을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애국 소비주보다는 사실 이제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수혜주가 더욱더 이제 빛을 발휘를 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후성 같은 경우에 지금 거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역시도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솔브레인도 16%에서 17%까지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 이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들이 국산화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 시장에서 지금 혈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반도체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요.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탄소 섬유라든지 아니면 공작 기계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전문가들 역시나 이 소재, 이 섹터 자체가 이 하나하나에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해 자체가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될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늦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찾으셔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것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애국 테마주에 대해서는 좋아요 글세요 중에서 어떤 거 일단은 좋아요를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이 시장의 키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점 감안하게 됐을 때는 이번 주는 충분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만하다. 그리고 이왕 볼 거면 애국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일본의 소재 규제 관련해서 반사 이익, 대체제로 이제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이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좋아요 찍고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 볼까요? 이게 어느새 이렇게 조용하게 아주 근데 견조하고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사실 이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2차 전지 내에서도 상당 부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급적으로 일단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일단 하반기에 시장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 자체는 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시장 속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어떠한 이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 음극재에서도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 첨가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이 2차 전지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 가장 강점 자체는 국내에는 대체재가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공장이 증설이 되고 완료가 되었을 때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사실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었어야 됐는데 7월 달로 공장 증설이 좀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도 시장 지금 주가에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7월 달이 됐죠. 7월 달부터는 이런 공장 증설 완료된 것도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좋아요, 이것도? 네, 이게 갈까요? 사실 월초 대비 30% 올라서 많은 예.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2분기 실적은 사실 조금 멈춰설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그러한 성장세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한 점수 주시네요. 좋아요, 2종목 확인을 해봤는데 마지막도 그럴까요? 오로라 보겠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사실 호평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늘 고민되는 게 주가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로라 정말 실적 좋고 뭐 부동산 가치 좋은 내용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상당 부분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유유와 친구들 그리고 신비의 아파트 모두 다 이제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야지만 하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상승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고점 부분에서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로라 자체가 좀 무거운 종목이고 이 무거운 종목인 점에서 일단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전고점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16,000원 정도가 사실 거의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거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거를 잘 소화해낼 건지에 따라서 이 속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전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의견 어때요? 의견을 좋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 일단은 이 글쎄요의 의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거나 장기적인 거랑 워낙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런 차익 매물 잘 뚫고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야만 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큰 그림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탑픽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탑픽은요. 대주전자 재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 호가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거래소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바닥은 잡힌 상태입니다. 현재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급격히 튀어가더니 1%대 낙폭에서는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0.2% 조정을 받으면서 2081선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96%의 조정입니다. 674포인트의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바로 마감합니다. (7월 15일) 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일단 중국은 GDP 발표 후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일본은 바다의 날로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즉 우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고 밝히면서 연일 경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약 바이오주들 일제에 빠지면서 좀처럼 웃을 수만은 없었던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일단 호재가 있는 셀리브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 바이오 시밀러들 무겁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요. 셀트리온은 천식과 두드러기 치료제인 졸레어 시밀러의 임상 일상에 들어간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음에도 그룹주들 일제에 밀렸습니다. 셀트리온은 1.6% 내림세 보이면서 18만 3,500원 선에서 마감가 형성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3.2% 내림세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4%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어느덧 5만 원 선도 위태로운 상황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연일 분식 회계 의혹으로 대표 이사가 소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내렸습니다. 저점 권역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1.6% 내림세였고요. 29만 6,5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거래소는 0.2%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2080선은 그래도 지지해내면서 2082선에 마감을 했고요. 전거래일과 비교하면 4포인트 정도 내려오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 모두 4거래일 만에 강한 반락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1%의 조정세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0.94% 내림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674선의 마감가가 나왔고요. 금요일장과 비교하면 6포인트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종가가 잡혔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기관이 그래도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495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모두 팔아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약간 꼬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내 방향성을 잡지 못하더니 결국 매도량 키워가면서 126억 원 팔아내는 모습, 개인도 447억 원 등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 홀로 코스닥 시장을 지키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들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었고 기관도 역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후반 들어가서 매도로 가닥을 잡더니 497억 원 팔아내는 모습, 외국인도 1,211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